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사슬인 사이트에서 알아볼 종목은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전자결제 인프라 1위를 넘어 AI 시대 소상공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국정보통신 이 회사 혹시 아시나요? 198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벌써 40년이 넘은 노련한 전자결제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국내 전자결제 시장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 잡았어요.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잖아요. 그때 카드 정보를 카드사로 전달하고 승인을 받아서 가맹점에게 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VAN 사업자예요. 한국정보통신이 바로 이 VAN, 즉 신용카드 부가통신 서비스의 국내 주요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PG, 그러니까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결제창을 띄워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지샵이라는 소상공인용 전자장부와 세무신고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VAN 시장은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NHN, KCP 세 회사가 과점하는 구조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왜 지금 한국정보통신에 주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자결제 시장의 구조적 성장입니다. 요즘 현금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현금 결제가 늘면 VAN 사업자의 처리 건수가 함께 늘어나요. 매출이 거래량에 연동되는 구조거든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도 결제 인프라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실제로 한국정보통신 매출은 2023년 7,251억 원에서 2025년에 8,363억 원으로 2년 만에 15% 넘게 성장했어요. 두 번째는 이지샵 슈퍼앱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SUPR APPASYSHOP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전자장부 쓰고 세금 신고하고 사업 관리하고 금융상품도 쓰고 광고도 하고 B2B 이커머스까지 한 앱에서 다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주환원 게시와 저평가 매력이에요. 한국정보통신이 2025년에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했어요. 주당 290원, 배당 수익률 3.8%입니다. 40년 역사에서 처음 하는 배당이에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배로 순자산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2,237억 원으로 시가총액 3,150억 원의 71%나 됩니다. EV/EBITDA-는 1.2배로 피어그룹 대비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예요. 실적 숫자도 보겠습니다. 매출은 2021년 5,402억 원에서 2025년 8,363억 원으로 4년간 꾸준히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도 2021년 236억 원에서 2025년 452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4%에서 5.4%로 올랐고요. 특히 주목할 건 현금 보유예요. 현금성 자산이 2,237억 원인데 순차입금 비율이 마이너스 64.2%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도 53.7배로 재무 건전성이 아주 탄탄해요. 2025년 EBITDA-는 592억 원인데 EV/EBITDA가 1.2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피어인 나이스정보통신은 3배 넘고 NHN, KCP는 3배인데 한국정보통신은 1.2배예요.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제 밸류체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전체 흐름을 보면 결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한국정보통신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전국 가맹점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결제 경험을 통해 마지막에는 데이터와 플랫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이 흐름에서 크게 4가지 수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드사와 결제 인프라 공급사, 소상공인 가맹점 생태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그리고 이지샵과 연동되는 ERP와 세무 플랫폼 생태계예요. 각각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제 인프라 및 카드사 생태계 수혜 기업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같은 주요 카드사들이에요. 한국정보통신이 이들 카드사의 결제 승인을 중개하고 전표를 매입하는 역할을 해요. 간편결제 이용이 늘고 결제 건수가 증가할수록 양쪽 모두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삼성카드는 모바일 결제 확대로 피지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의 가맹점망을 통해 연동이 이뤄지고 있어요. 두 번째 주목할 수혜는 알리페이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국내 가맹점에 알리페이 바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외국인 결제 수요가 회복될수록 직접적인 처리 건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단말기 쪽에서는 스마트 POS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연동 수혜를 받아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단말기로 교체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간편결제와 소상공인 플랫폼 수혜 기업들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오프라인 결제를 하면 그 거래를 처리하는데 VAN 사업자가 개입해요. 간편결제 이용이 늘수록 한국정보통신의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반대로 이들 플랫폼도 한국정보통신 같은 VAN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더 많은 가맹점에서 자기네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돼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소상공인 가맹점 생태계입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에서 카드 결제와 간편 결제 비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결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지샵 같은 ERP 서비스 도입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결제하고 세금 신고하고 재고 관리까지 한 플랫폼에서 하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로 세무법인 더존비즈온도 주목해볼 만해요. 한국정보통신의 이지샵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협업 가능성도 있어요. 소상공인 세무 자동화 플랫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주목할 수의 연관주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나이스정보통신은 국내 VAN 1위 경쟁사로 전자결제 건수 성장의 동반 수혜를 받습니다. 관련도 최상위예요. NHNKCP는 피지 사업에 강점이 있어서 이커머스 결제 성장과 연동돼 있어요. ROE 16.3%로 수익성이 높고요. 삼성카드는 한국정보통신 VAN의 최대 고객군으로 간편결제 확대 수혜를 함께 받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QR 결제와 소상공인 결제 확대 시 VAN 처리량 연동 성장이 기대돼요. 더존비즈온은 소상공인 ERP와 세무 플랫폼에서 이지샵과 경쟁하면서도 시장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KT와 SKT는 결제 데이터 전송망 인프라를 제공해서 처리 건수 증가와 연동 수혜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비카드는 스마트 단말기 공급사로 POS 고도화 트렌드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40년 VAN 인프라 기반의 전국 가맹점 네트워크입니다. 신규 진입이 극히 어려운 과점 구조예요. 두 번째. 2025년 최초 배당 실시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입니다. 주주환원 원년이에요. 세 번째. 현금 2,237억 원 보유, 순차입금 비율 마이너스 64.2%의 재무 우량성입니다. 네 번째. 이지샵 슈퍼앱을 통한 소상공인 플랫폼 확장입니다. 중장기 성장 옵션이에요. 리스크도 말씀드릴게요. 금융당국의 수수료 체계 변화가 수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매출원 가율이 92%로 굉장히 높은 박리담의 구조라서 이익이 크지는 않아요. 이지샵 플랫폼 확장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밸류에이션을 피어와 비교하면 한국정보통신 PER 7.8배는 나이스정보통신 5.9배보다 높지만 NHNKCP 13.2배보다는 낮아요. PBR 0.9배는 순자산 대비 할인 구간이고 2025년 처음으로 주당 290원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보통신은 40년 결제 인프라 위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PBR 0.9배, 배당 수익률 3.8%의 저평가 구간에서 최초 배당을 시작한 것은 주주환원 본격화의 신호탄입니다. 2,237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재무우량 기업이 밸류업 정책 수혜와 이지샵 플랫폼 성장이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오늘 한국정보통신 밸류체인 분석 어떠셨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40년간 쌓아온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비현금화 트렌드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수혜자입니다. PBR 0.9배, 배당 수익률 3.8%에서 최초 배당을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신호예요. EV/BI TDA 1.2배라는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서 이지샵 슈퍼앱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하에 하셔야 합니다. 가치사슬인사이트는 매주 이런 밸류체인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